당장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퇴직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잠을 잘 때도 나를 위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퇴직 이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만큼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비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가 아직 많이 남은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고 배당 성장 ETF나 지수 추종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당장 은퇴를 앞뒀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지 고민해본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회사를 갖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당 투자를 통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창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은퇴를 할 때쯤에는 내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선뜻 창업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순위로 밀었습니다. 제가 만약 은퇴를 한다고 하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배당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복리로 목돈을 굴리는 방법보다는 당장 현금 흐름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배당 성장이나 시장 지수가 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준비한다면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 같은데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매달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은퇴 후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매달 생활비가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한 월 평균 수령액이 2인 기준으로 13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달 최소 13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만들어야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은퇴까지 모든 시드머니가 3억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의 배당률을 가진 ETF를 매수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가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당장 현금이 없고 거주 중인 집 한 채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외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생활비 때문에 매일 허덕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억을 배당 ETF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6%일 경우 세후 배당금으로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을 더하면 260만 원의 현금을 매달 창출할 수 있는데요. 7%는 280만 원, 시가 배당률을 10%로 높게 잡으면 연금을 더했을 때 약 340만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 ETF로 노후 생활비를 커버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배당 ETF는 어떤 것이 있고 과연 매수하기에 적합한 ETF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석 역시도 참고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배당 ETF를 정할 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 아래 기준에 따라 고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컷 이력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섹터와 종목 분산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시가 배당률이 고배당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원금 손실은 없어야 한다. 자,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라 고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SPYD입니다. SPYD는 미국 500대 기업 중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82개 정도 선정해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고배당 ETF로 유명한 ETF입니다. SPYD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SPYD의 10년치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분기별로 한 번도 배당금을 끊지 않고 지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퇴 후에 배당 컷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배당을 갑자기 주지 않았던 이력을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SPYD가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월 배당으로 ETF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분기에 들어오는 금액을 3등분해서 1, 2, 3월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2분기에 들어오는 배당금도 3개로 나눠서 4, 5, 6월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인 섹터가 잘 분산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SPYD는 부동산, 금융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 섹터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으면 그 섹터가 취약한 시기가 왔을 때 해당 ETF도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SPYD는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준인 SPYD의 시가 배당률은 4.74%인데요. 이 수치는 우리가 앞서 필요한 6에서 7%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3억보다는 약간 더 투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SPYD의 운영 수수료는 0.07%로 다른 고배당 ETF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이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고배당 ETF라도 원금을 깎아가면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원금은 손실 자체가 없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SPYD는 10년 가격 수익률을 봤을 때 19%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당 ETF라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할 순 없지만 적어도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만약에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0년 기준으로 6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YD라는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한 고배당 ETF 기준에 잘 부합하는 ETF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가 배당률이 좀 더 높고 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를 찾으신다면 DIV ETF도 있는데, 이 ETF는 제가 블로그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ETF는 요즘 핫한 고배당 ETF인 제피인데요. 제피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피는 만들어진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1월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기준인 배당 컷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달에 11월 1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인 12월 30일에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마치 한 달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배당 컷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섹터 분산도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금융주 등 다양한 섹터별로 골고루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피는 총 133개의 종목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중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피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매니저 2명이 커버드 콜을 사용하며 운용하는 ETF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운용이 잘 되고 있어서 약 11%라는 높은 시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가 잘 운용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에서 10% 사이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는 0.35%로 다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비해서 두 명의 매니저가 운용하는 공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인 제피의 가격 수익률을 보면 제피가 나오고 나서 현재까지 총 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피는 출시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ETF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피의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가 배당률이 워낙 높아서 추후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8%에서 10%의 배당률은 은퇴 후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280만원 이상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고배당 ETF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ETF 말고도 다른 좋은 고배당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 후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한두 개의 ETF에 몰빵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ETF를 몇 개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 괜찮은 고배당 ETF는 지속적으로 제 블로그에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